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N자형으로 가는 패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번 주고 N자형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중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패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렇게 이중바닥 형식을 만들고 여기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중바닥, 짝꿍댕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눌림목에서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럼 여기서 일단 여기 상승 나오고 1차 상승이 나왔다라고 치고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밀리면 3원봉으로 떨어지고 반등 주고 다시 빠지면서 N자 목표치까지 빠졌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1차 저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1차 저점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이는데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다시 조정을 줄 때 이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고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이 구간에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관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구간에 있을 때 양봉을 보이고 상승을 할 때 대부분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배터리 관련주나 뭐 리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이 쏠리지를 않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죠. 돌파 매매라든지 주도주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잘 봐야 돼요. 이런 저점 자리에 있을 때, 전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매수 가담을 해봐야 됩니다. 이탈하고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에 겁이 나서 매수를 못 하는 건 많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차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준과 원칙이 생기기 시작하면 매수가 들어가집니다. 근데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매수를 못해요. 또 빠질 거 아닐까?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요. 이런 구간에서 양봉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또 눌리면 손절하고 또 상승하면 또 눌리고, 엇박자 매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단기 매매를 할 거냐, 돌파 매매를 할 거냐, 눌림목 매매를 할 거냐를 포지션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나왔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저점이 나올 때에 거래량이라든지 패턴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용기 내셔가지고 매수를 하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 매매에 있어서 상승 이후에 박스권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이런 저점에 사서 고점에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은 본인만의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점이 왔을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파동이 나오면 뭐 10%는 그냥 나옵니다. 10%, 20%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면 저점이 나와서 양봉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만은 또 상승을 못해요.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앞전에 제가 한번 이 내용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대부분 파동이 나오면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잖아요. 1차 상승이 나오고 보통 이중바닥 만들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고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N자형 빠지고 다시 또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전고점도 뚫었는데 여기서 빵빵 날아가야 되는데 또 날아가지를 못해요.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거예요. 시장의 주도 테마가 아닌 거예요.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찾아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왜 이런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꼬리가 많이 안 달리는데 이 종목은 유난히 왜 꼬리가 많이 달릴까? 윗꼬리가 많이 달릴까? 이런 꼬리가 달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어려워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데 눌림목 매매를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바닥권에서 저점을 잡아준다는 것, 상승 이후에 이탈이 나오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저점을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저점을 확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 밑으로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22,500원을 지지를 한다라는 거든.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내려오면 지지를 시키고 누군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고점에 3만원의 박스권이 쳐져가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 이게 무너지면
손절을 잡으면 되겠죠.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2,500원이나 22,000원이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서 손절을 못하면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이 폭만큼 빠져버리거든요. 이 폭만큼 빠지기 때문에 밑에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에 있을 때는 계속 눈에 보여요. 막 금색기에도 뜨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도 뜨고 AI 관련주 테마가 막 움직일 때니까 꼭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들을 많이 봐요. 근데 하단 밴드 내려오면 사람들이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시장에서 소외돼 있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매도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완전 다 줄었잖아요. 하단밴드 내려올 때는 다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서 잊혀져 가고. 그러면 눌림목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잊혀졌을 때에 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없을 때 거기에서 차트 분석을 해서 저점을 잡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박스권 매매일 수도 있는 거고 눌림목 매매일 수도 있고 스윙 베이스로 가져갈 수도 있는 매매예요. 그럼 이 종목은 그런 매매들은 아무래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근데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상승을 여기서 살려놨기 때문에 이 폭만큼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 폭만큼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 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이 종목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주저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상승 이후에 이중바닥을 만들든 다중바닥을 만들든 N자형으로 상승을 하든 돌파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들든 다중바닥을 만들든 이런 자리에서 저가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돌파 매매 하지 않더라도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차트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차트는 매수 타점을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어느 테마가 움직이는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반인들은. 초보자분들은 힘들지만 전체적인 지황이나 뉴스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조금 흐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제가 파동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거든요. 추세도 한번 이렇게 꺼보고 이런 것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고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죽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고 이탈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추세선에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차트를 계속 보면 눈에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차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고 공부를 안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